600만 달러의 아닙니다. 두 얼굴의 사나이. 범죄 앞에는 하이에나, 아닌 밤중에서는 귀염둥이. 경찰청의 에이스 곽문정 경정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이제는 경찰개혁이다. 경찰개혁을 위해 밤잠을 안 자고 뛰고 있는 여러분의 꽉불리 꽉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뛰고 또 뛰는 곽불리. 왜 근데 살은 안 빠지나? 이게 저도 고민입니다. 네. 근데 뭐 그래도 살이라도 있어야지. 누가 지금 제가 오늘 이제 보이는 라디오 보신 분들 아시겠는데 제가 검은색 조끼를 입고 왔더니 방탄조끼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아니 근육갑옷입니다. 근육갑옷. 근육갑옷이? 누가 그래? 누가 그래? 호남님 오늘 곽불리 털리는 날인가요? 아닙니다. 곽불리는 뭐 털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털린다는 표현보다도 역사적인 재평가를 통해서 경찰의 그간의 과오, 반성할 부분 뭔가 이것을 재조명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0698님 경찰이 방송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프로는 살다 여기서 처음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반성할 거 엄청 무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경찰 개혁을 위해서 우리 반성할 것은 반성하는 그런 경찰입니다. 그런 곽불리입니다. 사실 서훈 원장님 서운할지는 모르겠지만 국정원 개혁 이 정부 들어서 국정원 개혁 실망스럽습니다. 한 거 별로 없어요.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남북 문제에서 조금 성과를 냈다고 하더라도 국내 파트나 그 국제 파트, 해외 파트에 대한 내용 진짜 거의 개혁 안 했습니다. 검찰 개혁 너무 실망스러워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권 조정 개혁안과 공수처 법안이 통과했습니다. 그래도 경찰은 이렇게 나와서 반성도 합니다. 군도 안 했어요. 군도 저기 똥별들 별들 너무 자리 챙겨준다고 그렇게 이 많은 병력들 군 병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 개혁안 안 내고 있어가지고 정말 답답한데 그래도 우리 경찰은 반성할 건 합니다. 그렇죠. 이제 수사권 조정이 뭐 경찰이 잘해서 예뻐서 주는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견제와 균형이 있고 이런 형사사법 체계를 한번 재편을 해보자. 지금 이런 체제에서 국민들께서 만들어준 체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경찰 내부적으로는 지금 책임수사추진본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열심히 그 경찰 내부 수사 개혁을 하고 있고 또 정보경찰 개혁법안, 경찰대역 개혁법안, 자치경찰제 법안, 국가수사본부 법안 이것들을 막 통과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치경찰과 수사권 조정을 위한 핵심 질문 나왔습니다. 느티나무님인데 꽉불리는 언제부터 귀요미셨나요? 저는 뭐 1978년 9월 1일 하늘에서 우르르 쾅쾅쾅쾅 그냥 천둥번개가 치는 날 제가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귀염둥이였습니다. 어디부터 개소리 강아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나도 죄송합니다. 너무 놀라서 쾅쾅쾅쾅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아하님입니다. 지난주에 노떡술 합한나 같이 민지끼리 친일 앞잡이 부역한 맞습니다. 그래서 부하가 난다 거기까지 했습니다. 현기증 나니까 빨리 하십시오. 오늘은 아니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경찰관이 된 독립투사들 조병옥 선생님, 최능진 선생님, 양한나 선생님, 안맥견 선생님 이것까지도 했었죠. 자, 오늘은 고문 경찰의 밤입니다. 아닌 밤중에 고문 경찰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의 흑역사가 될 수도 있는데 시작하겠습니다. 이 흑역사를 실제 경찰들이 저희들이 지금 그걸 다 하나씩 사료를 찾아보면서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냐를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일제경찰이 그 광복 이후에도 개수가 된 부분을 첫 번째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러면 국민들이 우리 경찰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를 보내지 않는 이 초석이 무엇냐. 그러면 일제경찰 이후에 6.25 이후에 제1공화국 그 자유당 정부로 넘어옵니다. 자유당 정부 때는 이 땅을 정치할 때 이 땅을 다스리는 도구가 가장 큰 도구가 경찰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 경찰의 상층부를 구성하는 친일 경찰들을 비호해 주는 대신 이승만 정부는 대신 나에게 충성하라 이런 충성을 강요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있는 중간거래제 이상 되는 많은 고위직들이 이승만 정부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라요. 그렇죠. 친일 경찰 특별히 고위 경찰들이 이승만 정부의 가장 중요한 그 손과 발이 돼서 뛰었습니다. 그래서 큰 사달이 납니다. 큰 사달이 났는데 1960년대
그 59년에 이승만 정권이 4선 그러니까 네. 영구 집권을 하려고 그 4.4.5입. 네. 중요한 그 유명한 4.4.5입 이후에 네 번째 대통령에 나섭니다. 네. 네 번째 대통령에 나서는데 그때 이승만 하나도 버거운데 부통령이 이기붕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최인규 내무부 장관을 시켜서 대대적인 경찰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 인사 중에 그러니까 그 자기 말을 잘 듣는 네. 거짓말도 잘 듣고 이 권력으로 그 국민들을 눌러버릴 수 있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인사해서 그 주요한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네. 3.15 부정선거를 획책하죠. 맞습니다. 아주 소름이 그냥 아마 1950년, 1960년에 실제로 취재하신 분 것처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때 아까 말씀하신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경찰서장들을 어디로 발령내냐? 본인 고향으로 가게 합니다. 네. 본인들에게 야 당신들 경찰서장 시켜줄 거니까 니네 고향에 가서 이 선거운동을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기 선거운동을 해. 그렇죠. 이런 기조를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와 이거는 더 거슬러 지금은 소위 말하는 3.15 부정선거에 관련 1960년 이야기인데요. 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54년 6.25 직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경찰이 나서서 부정선거를 저질렀죠. 예, 그래서 경찰이 하도 그때 곤봉을 휘두르면서 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투표하기를 강요해서 당시의 신문 기사들 보면요. 곤봉 선거다라고 이런 기사도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경찰이 그랬어요. 네, 그렇게 그러면 왜 경찰을 위해서 이승만 정부는 1950년대 후반부터 경찰을 앞세워서 지금 투표를 하려고 이제 선거에 개입을 했느냐? 바로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한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네. 개헌 의석인 당시에 따지면 136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야 136석을 확보해야 되니까 모든 경찰관들, 공무원들 또 다른 공무원들 무조건 이승만 대통령에서 뛰어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때는 선거 때 경찰이 몇 명씩 데려갔대요. 이렇게 네. 찍으라고. 그렇죠. 그리고 투표함 바꿔치기, 정전 일으키고 그냥 투표함 바꿔치기 하고 투표함 싣고 가면 중간에 납치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경찰이 했었죠. 그렇죠. 얼마나 웃긴 일도 있었냐면 지금 뼈 아프게 반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나친 부정선거로 개표함 밀었더니 그 표결이 100% 나온 거예요. 네. 이거 너무 많이 나왔다. 네. 해가지고 78%로 하향을 일부러 다운시켰습니다. 이런 웃지 못한 총국도 일어날 정도고 더 웃긴 거는 그래서 개헌 의석을 이승만 대통령이 개헌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을 시켜서 막 경찰 앞잡이로 부정선거 운동을 했는데 결국 총선에 대승을 거두긴 했는데 개헌 의석까지는 못 갔어요. 네. 그래서 경찰청장과 내무부 장관을 잘라버립니다. 자, 선거 때 자기네들이 압승을 하면 경찰이나 내무부 장관을 위로 올려주고 그렇죠. 그때는 경찰을 이렇게 관리하고 다 감독하는 사람이 내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예, 지금은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독립돼 있죠. 그렇죠. 아예 이제 외청으로 행안부의 외청이지만 업무적으로는 독립돼 있습니다. 네. 와, 그래서 이 모두의 우리 주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정도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내무부 장관이 3.15 부정선거 때 경찰청에 하달한 비밀 지령을 제가 오늘 어렵게 경찰청에 있는 도서관을 뒤져가지고 그 사료를 받아왔습니다. 너 일도 바쁜데 네. 그거 뒤지느라고 고생했다. 이 정도는 일을 하고 밤새 잠을 안 자도 이런 역사적 재평가를 통해서 잘못한 부분을 과오를 잡아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 비밀진에 뭐 또 있냐? 첫째, 정 부통령 선거에 있어서 85% 득표를 목표로 한다. 예. 둘째, 투표구 단위로 조를 편성해서 유능한 사찰 경찰관을 조장으로 하여 선거에 임한다. 중략하고요. 아홉째, 득표 결과가 목표에 미달할 경우 개표구 선거위원장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85% 득표를 선포하도록 한다. 선포까지 나왔어요. 예, 이게 경찰에 전달된 직접 지시입니다. 이 정도니까요. 네. 경찰의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정권의 지팡이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부정선 3.15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예.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이따가 마산에서 28일간 실종됐던 김주열 군이 변사체로 중앙부도 앞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마산에서 군중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막았던 것도 경찰입니다.
경찰의 3.15 부정선거까지 이르는 54년부터 60년에 이르는 경찰의 수많은 잘못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게 된 겁니다.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니까 전국에서 국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부정선거가 심했거든. 야 이거는 해도 너무하지 않냐 하고 막 집회 시위를 일어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이후에 80년대에서도 부산과 마산이 이제 민주화의 성지, 이제 5.18 광주 민주화 항쟁 이전까지는 마산, 부산이 이제 그런 많이 올랐는데 마산에서 집회 시위에 참여했다가 실종된 이 고등학생입니다.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시신이 28일 만인 4월 11일 날 떠올랐습니다. 자, 4월 11일 날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촛불 시위가 전국으로 이렇게 펼쳐진 거예요. 그게 4.19 혁명이었는데. 맞습니다. 4.19 혁명에 그 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주인공이 되거나 중심이 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대학생들도 그랬습니다. 아니 고등학생이 이 부정선거에 대항하러 바깥에 나갔다가 촛불 집회하러 나갔다 눈에 체류탄이 박힌 채로 이렇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고 촛불 시위가 이제 들불처럼 번져서 전국으로 갔는데 그때 경찰이 맨 앞에 서 있다가 그때 발포합니다. 시민들한테. 맞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굵직한 우리 현대사에서 경찰의 과오가 또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름을 한 번 더 기억해야 됩니다. 마산 상고 1학년에 재학 중인 김주열 열사 이 시신이 올라와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난리가 납니다. 이때 경찰이 또 잘못을 이제 쭉 흐름을 이야기를 하면 이 마산 시위를 공산당의 사주라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아니 공산당들의 그렇죠. 공산당의 사주라고 하고 서울에서 집회가 있을 때도 4.19 집회 때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조종된 폭도 빨갱이들이더라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이때 경찰이 직접 나서고 반공청년단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맞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이 폭력을 사주하고 테러하죠. 그렇죠.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지금 계속해서 시위에 참여하니까 등교 중지령을 내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깡패들을 동원한 이 경찰도 관련이 됐지만 이게 이제 4월 18일 날 고려대학교에서 일어납니다.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에서 정치 깡패를 통해서 학생 시위를 피습을 합니다. 이게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민중의 봉기가 그 소름이 끼치는 이 촛불혁명과 같은 게 다 어디로 가냐? 지금 그때 당시 경무대, 지금의 청와대로 가는 겁니다. 가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린 못 살겠다. 우리나라도 이제 한번 제대로 된 민주화를 이루어 보자라고 엄청난 민중의 봉기를 하게 되는데 그 봉기하는 순간 우리 경찰에 정말 제가 지금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야 됩니다. 촛불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촛불을 들질 않았지만 그 전 국민이 마음에 촛불을 하나씩 켜고 경무대 청와대로 향해 갔습니다. 대통령한테 향해 갔습니다. 그거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하고 똑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4월 19일입니다. 그런데 그 시위대 앞에 경찰이 섰고요. 그 다음에 발포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났습니까? 참 이게 우리 역사적으로는요.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났어요. 경찰에 의해서 사망자가 144명, 부상자가 1000여 명입니다. 144명이라고 희생자가 이렇게 적혔지만 그때 희생된 분들은 이렇게 희생되면 아까 빨갱이 얘기했잖아요.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해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144명, 1000여 명의 부상자를 남기고 이 4.19 혁명은 이 큰 피를 뿌린 거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피해 화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저도 경찰관의 한 사람으로서 이 1960년에 있었던 이 날의 경찰의 과오에 대해서 정말로 반성을 합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발표를 하고요. 다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윤보선 대통령 장면 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가야 되겠어요. 그래야 될까요? 곽블리 얼굴이 빨간색 되셨어요. 꼬북꼬북님. 곽블리는 부끄러움을 하는 정말 정의로운 경찰이어서 그렇습니다. 7904님 오늘도 흥미진진 라디오 극장 제1공화국인가요? 한국 현대사를
경찰로 통해서 본 한국 현대사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승만 하야까지 왔고요. 9812님, 곽불리님 국회로 가셔야 됩니다. 곽불리 매일 국회에 갑니다. 자주 국회에 가서요. 국회의원 만나서 설득하기도 하고 일도 합니다. 곽불리는 좀 이따 가야 됩니다.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꿈꾸나요님, 곽불리 같은 경찰만 있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아픈 역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2호 공감입니다. 플란다즈에게. 다른 이유가 있어서 트는 건 아니고요. 0724님 신청곡이고요. 예, 승환이 형 그렇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음악 방송이니까. 네. 플란다즈에게 2호 공감 노래 듣고 왔습니다. 다른 뜻 아닙니다. 무슨 생각 많이 하시는데 봉준호 헌정이다, 뭐 경찰이 개냐, 뭐 이러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신청곡 들었습니다. 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들었습니다. 1호님, 곽불리께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도 인정을 안 했는데. 마음 자유님, 처음 듣는 반성경찰 이야기 귀가 쫑긋해지네요. 여기 강자님, 곽불리 오늘부터 팬 한 명 추가요.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반고기반님이 아니고 물반고기없음님입니다. 시간이 또 벌써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밤새 들어도 못 들은 일얘기 30-40분 만에 마무리하니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부터 진짜입니다. 지금 그 앞에 부분은 이승만 하야까지는 많이 들었던 부분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이제 클라이막스로 달려갑니다. 자, 이승만 3.15 부정선거, 들불처럼 일어난 국민들의 봉기, 국민들의 자각, 그 이후에 이승만 정권은 붕괴하고 이승만은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그리고는요. 예, 그리고 제2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윤보선 대통령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네, 장면 국무총리인데 실제는 당시에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보다는 의회 내각제, 내각 책임제 가깝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이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의원 내각제를 처음으로 수용했죠. 그래서 윤보선 대통령보다는 장면 총리를 더 기억하고요. 실제 이 공화국을 장면 내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러면 이제 4.19에 대한 경찰에 대한 이런 잘못이 들어가죠, 평가가. 그래서 경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이 4,520명이 면직을 당합니다. 잘립니다. 4,520명이요? 예. 왜 면직됐습니까? 국민들을 사찰하고 선거에 부정 개입한 사람들을 다 잘라낸 겁니다. 자, 4,520명을 잘라낸 것까지는 좋아요. 예. 그리고는요. 그런데 이때 경찰이 왜 또 무슨 잘못을 했냐? 물론 발포 명령권자들도 다 사형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명령을 총을 쏴 했던 사람도 사형을 받았는데. 최인규 내무장관이요? 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런 자유당의 고위 관료들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 위주로 4,000명 처벌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당시에서도 그 경찰 개혁의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1960년 4월 28일자에 있었던 동아일보 기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경찰도 자가 숙청입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독재 정치의 제물이 되었던 과거를 통분하고 경찰의 중립화와 악질 상사의 숙청을 외치며 걸기하고 있다. 경찰도 걸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경찰이 앞서서 자꾸 그렇게 이 독재 정권에 충성하지 마라. 니네 고위 관료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경찰관들이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찰을 중립화시킬 것. 둘째, 총경 이상의 간신적인 경찰 간부를 모두 숙청할 것. 이런 진정서를 경찰서리 관들이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숙청되고 이렇게 경찰 개혁 자정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경찰에서 진짜 악질 경찰 아까 총경 이상의 정말 악질적인 그 간신 경찰들 그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그리고는 밑에서 그냥 뭐 손발로 그냥 움직였던 그 경찰 수하들만 되고 그다음에 정보기관 그리고 내무부의 관료 그다음에 자유당 정권의 그 정말 지시를 내렸던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밑에만 그 개혁하는 신용만 했어요. 이래서 거짓 개혁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기서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 경찰 개혁을 한다고 4,000명이 넘는 사람을 내보내긴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개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사회는
급격하게 혼란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이 정당한 선거를 통해서 장면 내각이 들어섰지만 전체적으로 이 역사 청산이 제대로 안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현장에 있는 이때 현장 경찰관의 표현도 이때 신문기사 60년대 표현입니다. 현장 경찰관마저도 봉기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 이제부터는 경찰이 무슨 생각이 드냐. 야, 우리가 저 정권 시킨 대로 어느 정권이든 시킨 대로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을 탄압하고 국민들 막아봤자 나중에 경찰만 책임집니다. 우리 이제부터 그런 거 안 할란다 하고 경찰이 극도의 무기력함에 빠집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경찰 수뇌부가 정권은 바뀌었는데 이 정권 얼마 안 가. 그렇죠. 그래서 전 정권, 그리고 친일 정권 그리고 독재 정권을 이렇게 동경합니다. 그래서 이 정권 잘 안 가. 그래서 자꾸 혼란을 방조합니다. 그렇죠. 극도의 혼란기. 그래서 이제 기록을 찾아보면요. 1960년 4.19 혁명 이후부터 61년 5월 16일까지 5.16 군사 쿠데타 염두에 두는 시간인데요. 이때 1년간 집회 시위가 1835회가 있었고 연 인원이 97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일일 평균 7, 8회가 막 집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경찰이 그냥 방관했습니다. 자, 이 정권 망해라 이렇게 경찰들이 방관하면서 고위 관료는 망해라. 네. 현장 경찰관은 이거 내가 잘못해서 이 시위대하고 적을 져봤자 내가 나중에 책임만 지고 결국 나도 사형당할 수 있다. 이런 극도의 무기력함에 시달린 겁니다. 자,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와서 개혁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부터는 검찰도 경찰도 저 정권 금방 없어져.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 안 듣고 저쪽에 부역했죠. 그래서 이명박의 시대가 박근혜 시대가 나왔습니다. 이집트에서 수많은 그 민중들이 봉기해서 무바라크 독재 정권을 이렇게 몰아냈는데 그때 몰아내자마자 그래서 무르시 정권이라고 정권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슬람 형제단 이렇게 하면서 여러 그 자생 개혁 단체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갑자기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갑자기 수도가 안 나오고 텔레비전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독재자의 그 독재자의 후손들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런 수도회사, 전기회사 그리고 국가 기관 산업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혼란을 계속 조장하고 봉기하고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도 그렇고요. 군도 그렇고 계속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그러다가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독재자 무바라크의 오른팔 정보기관 수장이 그 다음에 정권을 쿠데타로 또 잡습니다. 그렇게 아랍의 봄은 많은 피를 뿌리고 아픔으로 지금 점철되고 있죠.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경찰이 그때 제대로 개혁해서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그렇게 그 사회가 그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시 이제 현장 경찰관들도 봉기를 하고 서명부를 돌리고 경찰이 제대로 자리매김한다 이런 현장 경찰관도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도 무기력함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또 그때도 정신을 똑바로 차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헌법에 경찰을 정치적 중립을 시켜야 된다라는 헌법에 조항을 넣고 그다음에 경찰의 중립화 법안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도 자리매김은 이제 드디어 제대로 설 수 있구나. 법 제도가 들어섰는구나 하는 찰나에 61년 사회의 극도의 혼란기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61년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때 경찰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저희가 5.16 군사 쿠데타와 경찰 그리고 유신체제의 경찰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어. 그렇습니까? 이 공화국에서 우리가 너무 옆으로 가가지고 아이고 목 아파라. 유신체제를 통해서 이제 고문경찰에 대한 태동 그다음에 대공경찰 그다음에 시국치안 이런 집회 시위 관련된 이야기를 쫙 나오는데요. 그러다가 정치경찰이 나옵니다. 깡패 그러니까 정치의 앞잡이로 깡패들을 앞세워서 경찰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얘기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또 이제 그렇죠.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구투아토님 장관 역사 속 적폐 카르텔 곽분리 경찰서 들어가면 위에서 뭐라 안 하남요? 네, 곽분리는 워낙 바르고 워낙 뛰어난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청 내부에서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아니 가끔씩 뭐라 하시는데요. 아 그래요? 그래도 뭐 제가 뭐 워낙 제 또 경찰청 화보 모델로도 좀 활동을 하고 있고. 누가 그건 아니지. 하고 싶다는 거잖아. 네. 다음 주까지 다시 듣게 하시고 조금 모아놓고 계시면 다음 주에 고문 경찰의 밤 계속 하겠습니다. 아유 참 안타깝네요. 맞습니다. 좀 많은 이야기들을 그래도 항상. 경찰이 절대 악으로 가득 찬 경찰관만은 있지 않았다는 거. 민주화 투쟁기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태동기에도 그렇고 항상 어딘가에서 열심히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관이 있었다는 이런 측면들도 좀.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경찰 수뇌부는 나쁜 아저씨들이 너무 많았어. 순사 같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처절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고문 경찰의 밤에서 우리 곽블리의 현대사 이어지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여러분의 곽블리 항상 경찰 개혁을 위해 뛰겠습니다. 이제 막 대리가 되셨다는 갓대리님이 이메일을 주셨습니다. 사수가 출산하고 육아 휴직을 하러 갔대요. 그래서 사수 일까지 대신하느라 요즘은 내리 야근 중이십니다. 일은 줄지 않고 쌓여만 가고 다째 때려치고 도망가고 싶은데 무책임하게 내팽개칠 수도 없고 요새 너무 힘드네요. 조물주가 인생을 쥐락펴락 조정하는 것 같다면서 인생은 다 이런 걸까요? 하는 그런 고민, 음악적 고민 보내셨습니다. 이 갓대리님한테 해줄 말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부장이 되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상무가 되면요 더 어려워집니다. 더 무거워집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이 말을 되뇌면서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이 쌓여가고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대리님의 능력을 믿고 있다는 그런 측면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힘내세요.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큰 일을 주신다는 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 말이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인생은 살기 어렵다,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제가 갓대리님을 위해서는 노래 하나 준비했습니다.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갓대리님 힘내세요. 배터리 충전하세요. 아닌 밤중에 주진우였습니다.